이번에는 감상자들이 보는 구도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여백, 밀도, 구성. 특히 이 여백이라는 게 한국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화에서는 여백을 미완성이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구성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화에서만이 아니라 드로잉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번 그림과 지금 이 세 번째 그림을 비교를 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번호를 좀 매겨볼까요? 1, 2, 3, 4, 5,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번, 3번을 비교할 때 어떤 그림이 좀 더 재밌다고 볼까요? 당연히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깔끔한 그림이 좋아요. 이런 그냥 뭐랄까 정적인 구도가 좋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감상자 입장이잖아요. 그럼 보통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되게 많이 그렸다, 그리고 완성도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림을 그릴 때 어느 정도의 양, 어느 정도의 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건를 그릴지를 많이 보셔야 돼요. 감상자 입장에서 이게 많이 그려 보일까, 여기가 재밌을까,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자, 이번에는 1번하고 7번을 비교를 해볼게요. 1번하고 7번을 비교를 해보면 1번은 굉장히 반듯반듯하게 그려진 편이에요. 선생님이 선 연습을 하라고 할 때 아마 선 연습을 굉장히 잘한 그런 학생의 그림이겠죠. 반듯하게. 근데 7번 학생의 경우 삐뚤삐뚤하게 그려져 있죠. 7번 그림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봤을 때 7번이 되게 못 그려 보이거나 보기 싫거나 하지 않지 않나요? 약간 답정너죠. 이런 게 오히려 손그림의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입시 정물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삐뚤어지는 거, 이런 것이 오히려 디지털로 그리지 않고 손그림으로 그릴 때 낼 수 있는, 심지어 디지털로도 요새는 손그림 느낌을 내려면 일부러 삐뚤삐뚤한 표현을 하는, 이런 표현을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을 즐길수록 더 그림이 빨리 늘고 쉽게 그리고 잘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 그리고 또 하나 또 이 가운데랑 살펴보면 이 가운데는 바로 여백과 그려지는 부분이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죠. 이렇게 단순한 거, 조금 복잡해진 거, 아주 복잡해진 거. 그래서 이 구도만 봐도 이 여백과 그려지는 부분, 그림자 부분만 구분을 해도 약간 어두운 해질녘 같은 느낌도 들고, 여긴 뭐 땅거미가 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시간 차이가 느껴지죠. 이거는 밝은 시간이라면 이거는 약간 어두운 시간인가 보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선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면으로 나눴을 때도 재밌는 표현이 되지만, 지금 면으로 나누는 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 면으로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할 거지만 이렇게 공간을 구성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시각적인 이미지가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3번과 4번, 9번을 비교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처음에 봤을 때는 무슨 차이지 했어. 너희들이 더 눈썰미가 좋을 수도 있지. 지금 보면 이 창문만 봐도 굉장히 반듯하게 잘 그렸죠. 나는 창문을 반듯하게 네모나게 그릴 거야. 근데 이 창문 보면 삐뚤삐뚤한 거 보여? 여기도 올라와 있고, 지금 이 벽돌들도 마찬가지고 전봇대는 휘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이런 그림이 드로잉의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재미있고 손그림만의 매력을 주는 그림이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그림이라는 거는 뭐든 저는 좀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이 좋다고 했고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이 좋다고 하였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약간 선생님의 추천일 뿐이고 그리고 약간 보편적인 시각에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는 이런 구도 아니면 나 이거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좋아 라고 한다면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 보통 어떤 그림을 조금 더 선호한다거나 어떤 그림이 조금 더 잘 그려 보이는지를 보통의 기준에서 물어본다면 저는 약간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좀 더 멋있는 구도나 이런 각도가 나오는지 고민을 할 때는 그냥 이 그리는 이 대상만 가지고 고민을 할 게 아니라 화면을 두고 어떻게 크게 구성이 들어갈지 이 여백과 그려지는 부분의 큰 형태부터 보고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큰 구도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릴 곳 창밖이어도 좋고 집 안에 아니어도 좋고 실제로 보고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실제로 보고 그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 집의 풍경이 우리 집 창밖에서 이만큼이 보이는데 내가 보기엔 지금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진짜 여기 이만큼만 그릴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이 교회를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볼 거야. 라고 하는 구도를 잡아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건 실제 프레임에서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느 선까지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사진을 이용하면 좋아요. 사진기로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이 구도 중에 밖에 아파트가 엄청 많이 보이고 나무가 있고 한데 나는 이 아파트까지만 그려야겠다라는 거를 당연히 시각적으로 보고 거기까지만 그려도 좋지만 영 헷갈린다면 이 사진기로 한번 촬영을 해보시고 그 프레임 내에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감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변형을 하고 여기 있는 것도 다 그려진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떤 거는 테두리만 해주고 나무도 이파리도 하나도 없죠. 어느 부분까지 그려주고 어느 부분을 자세히 그릴지를 여러분이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작가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촬영을 한 거를 같이 보낼 거예요. 선생님한테. 같이 저번과 같이 업로드를 할 건데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보고 그리지 않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꼭 그릴 때는 이 사진을 보고 그리지 않아도 돼요. 사진 촬영하고 선생님한테 사진과 그림을 둘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사진을 많이 왜곡하고 여백도 많이 두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잊지 마세요. 이번에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건 이 여백 그리고 여백이 아닌 나머지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의 모양이 재미있게 나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재미있는 매력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걸 기억해서